임신을 하면 우리 몸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내 몸에 생긴 사마귀가 아기에게 해가 되진 않을지 불안한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론적으로는 편평사마귀는 피부 간에 직접 접촉으로 전염될 수 있어요. 바이러스가 옮겨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답니다. 아기에게 옮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유튜브 채널 피부 온에어가 여러분께 첫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곳에서 여러분의 다양한 피부 고민에 명쾌한 해답을 전해드릴 피부과 전문의 김효정입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다양한 피부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제가 가진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을 쉽고 따뜻하게 전달해드리는 채널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유익하고 진솔한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공감 토크온의 첫 번째 이야기 주제 편평사마귀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임신 7개월 차 예비맘입니다. 얼마 전부터 목이랑 얼굴에 오돌토돌하게 뭐가 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번지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 편평사마귀인 것 같은데 뱃속 아기에게 옮을까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출산 후 수유도 할 예정인데 모유로 아기한테 옮기진 않을지 제가 아기를 만져도 되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잠도 안 오고 너무 우울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까요? 특히 임신 중에는 작은 신체 변화에도 예민해지고 모든 신경이 뱃속 아기에게 향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 몸에 생긴 사마귀가 아기에게 해가 되진 않을지 불안한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임신 중 편평사마귀 왜 생길까요? 네, 임신을 하면 우리 몸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특히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 함께 면역력이 평소보다 떨어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편평사마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라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지는 임신 중기나 후기, 특히 임신 2, 3기에 없던 사마귀가 새로 생기거나 기존 사마귀가 갑자기 개수가 확 늘어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 몸의 방어막이 약해진 틈을 타서 바이러스가 활동을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기랑 피부 간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아기에게 옮지 않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론적으로는 편평사마귀는 피부 간의 직접 접촉으로 전염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실제로 엄마한테 편평사마귀가 있어도 생각보다는 신생아에게 잘 옮지 않아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우리 아기들의 피부 방어력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신생아 피부는 태지라는 천연 보호막으로 덮여 있어서 바이러스 침투가 쉽지 않아요. 둘째, 신생아들은 어른들처럼 얼굴, 몸을 긁지 못해요. 피부를 긁거나 다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게 되는데 신생아는 이럴 일이 거의 없죠. 표피가 튼튼한 상태에서는 엄마 몸에 편평사마귀가 있는 부위랑 아기 피부가 직접 닿는다 해도 피부가 튼튼한 방어막 역할을 해줍니다. 셋째, 이거 중요한데요. 바로 모유 자체에 강력한 보호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유에는 항바이러스 성분이 풍부해서 아기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유는 괜찮을까요? 네, 편평사마귀가 있어도 가슴 주변에 편평사마귀가 없다면 오히려 모유 수유 자체는 권장할 만한 사항입니다. 모유 자체에는 바이러스가 없고 오히려 아기를 보호하는 성분이 있으니까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어요. 만약 엄마의 유두나 유륜 주변 피부에서 편평사마귀 병변이 발견된다면 수유 시 아기 피부와 직접 닿으면서 바이러스가 옮겨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답니다. 모유는 안전하지만 피부끼리의 직접적인 접촉은 조심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아기에게 옮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손 씻기입니다. 특히 수유하기 전, 기저귀를 갈기 전후에는 꼭 깨끗하게 손을 씻어주세요. 또한 가능하다면 직접적인 피부 접촉은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수건이나 옷,
침구류는 아기와 따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 사마귀를 긁거나 때려고 하지 마세요. 손으로 뜯거나 긁으면 상처난 부분을 통해 전염 가능성만 높아지고 긁은 부위에 2차 감염도 생기기 쉽습니다. 보이는 병변은 반드시 병원에서 레이저로 안전하고 꼼꼼하게 제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임신 중에 편평사마귀 치료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임신 중에는 대부분의 피부과 시술이나 치료를 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물론 CO2 레이저 자체가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혹시라도 치료 부위에 2차 감염이 생기면 항생제 연고 사용조차 조심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임산부와 시술하는 의사 모두 마음 편하고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출산 후로 치료 시기를 미루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출산 후 보통 몸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약 4주에서 6주 정도 기다렸다가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 편평 사마귀 제거 후 수유는 괜찮을까요? 이 부분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편평사마귀를 제거하면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듀오덤 같은 재생밴드를 붙이게 되는데요. 이 밴드가 아기의 입과 편평사마귀를 레이저로 제거한 부분, 그 사이에 차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유에는 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재생밴드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밴드 대신 항생제 연고를 바르셔야 하는데 이때는 연고 성분이 아기의 입에 직접 닿지 않도록 예를 들어 수유 직후에 연고를 바르고 다음 수유 전까지 시간 간격을 최대한 두거나 수유 직전에 생리식염수를 묻힌 거즈로 연고 바른 부위를 살짝 닦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임신 중 편평사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너무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피부 온에어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다양한 피부 고민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따뜻한 공감과 명쾌한 해결책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피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